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주간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예준이지? 물질의 상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물질의 상태를 고체, 액체, 기체 요 세 가지로 나누는 기준은 두 가지를 사용했어. 물체의 모양과 외부에 의해서 얘가 부피가 감소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자, 고체는 모양이 일정하고요. 부피도 변하지 않습니다.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고 부피는 일정합니다. 그리고 기체는 자, 담는 그릇에 따라 역시 용기, 그릇, 얘가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얘는 부피도 일정하지 않아요. 외부 압력에 의해서 부피 변화를 갖는다. 자, 얘네가 기체가 특이하게 부피 변화가 있는 이유는 기체들은 입자 간의 거리 매우 멀어. 그러니까 매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힘에 의해서 압축될 수 있다라는 거야. 많은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자, 압력에 따라 부피 변화가 있다. 자, 그리고 액체와 기체의 공통점, 용기에 따라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데 자, 두 개의 공통점, 흐르는 성질이 있죠. 자, 물도 흘러가고 기체, 바람이 부는 거는 기체가 흘러가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특성에 해당되는 예를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얘네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상태 변화라고 하는데 상태 변화의 주된 요인은 열에 의해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상태 변화를 한단 말이지. 자, 고체가 액체로 변해. 자, 건아,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 명칭이 뭐지? 그렇지, 융해. 융해는 자, 모모가 녹는다. 촛농이 녹아 떨어진다. 샘물이 녹는다. 쇠가 녹아서 샘물이 된다. 녹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버터가 프라이팬에 녹는다. 자, 그리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상태 변화도 있는데 자, 건아, 이거는 무슨 상태 변화야? 기화지. 기화는 자, 물이 마른다. 곶감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왜 생선도 우리가 말려서 북어 이런 거 만들죠? 요거 말린다, 수분이 날아간다, 땀이 마른다. 자, 누가 아프겠어, 이 시기. 자, 요거는 승화죠. 지훈아, 요 승화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 들어야 했어. 맞았어. 또? 나 3개 가르쳐줬다. 자, 유로, 시우. 겨울에 그늘에 눈사람을 했을 때 입지 않은 무기가 들어가지고 그것도 맞고 한데, 자, 일반적으로 승화를 잘하는 삼총사가 있었는데, 박하사탕처럼 생긴 거 뭐였지? 하얗게 동그랗게 생겨갖고 화장실에 막 놓고 나부탈래. 정말 얘기해줬지?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는 먹고 살 게 없어서 되게
간식거리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할머니가 이만한 소쿠리에다가 나프탈렌을 동글동글한 거를 잔뜩 이렇게 담아놨는데 그게 사탕인 줄 알고 박하사탕인 줄 알고 먹고 싶어서 할머니 몰래 낼름 집어고 입에 집어넣었대. 근데 알고 보니까 나프탈렌이야. 다 뱉어냈다고 하시더라고. 그렇게 먹고 싶었대, 사탕이. 마음 아픈 얘기지만. 자, 일반적으로 물체는 고체가 열받으면 액체가 되고 액체가 열받으면 기체가 되는 게 일반적인 경로야. 일반적인 변화인데 나프탈렌이나 드라이 아이스 얘네들은 특이하게 조금만 열만 있으면 상온의 정도의 열만 주변에 있으면 바로 2단계를 껑충 뛰어. 그래서 가장 부피가 크게 증가하는 변화가 고체, 기체, 승화예요. 나프탈렌이 특히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 드라이 아이스 하나 더 넣으면 보라색 알갱이 아이오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얘는 승화를 잘하는 2단계 껑충 뛰는 특이한 물질이야. 물질 자체가 다른 애들보다 인력이 매우 약해서 다른 애들은 인력이 중간 정도면 이렇게 가요. 근데 인력이 입자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매우 약해서 바로 2단계를 띄워버리는 거지. 이게 승화입니다. 자, 그러면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 예준아, 이거 무슨 상태 변화지? 액체가 고치면 응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 뭐지? 액화. 응고는 자 샘물이 굳었다. 뭐 초콜릿이 굳었다, 얼었다. 얼음이 얼었다. 촛농이 굳어서 초가 되었다. 굳었다 이런 표현하고요. 액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안개라든지 구름이라든지 이슬이라든지 그리고 컵 표면에 뿌옇게 흐려진다든지 자, 그 다음에 안경에 김 서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체가 액체로 액화된 현상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껑충 뛰는 변화도 있는데 이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급격하게 냉각하면 바로 요 승화를 합니다. 요 승화의 대표적인 게 서리, 성애, 상고대 이런 거. 상고대는 내가 설명했죠? 자, 나무에 얘가 갖고 있는 수분이 있을 거 아니야. 물이 있을 거 아니야. 얘가 나뭇잎이나 얘 갖고 있는 나무가지 요 부분에 수분이 다 얼음 덩어리가 돼서 눈꽃처럼 하얀 나무처럼 눈꽃이 핀 것처럼 전체 하얗게 보여요. 이게 자 상고대예요. 자, 요거 승화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 변화를 한번 볼게. 위쪽으로 가는 애들은 가열해야 되는 변화야? 아니면 냉각할 때 일어나는 변화야? 가열할 때. 가열할 때 일어나는 변화는 열이 흡수되는 변화야? 방출되는 변화야? 흡수되는 변화야. 가열을 하면 잘 된다? 얘가 열을 먹는다는 얘기야. 열을 받아들인다는 거야. 흡수한다는 거야. 외부에 있는 열을 얘가 가져다 쓴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얘가 가열하면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열을 끌어다 쓰면서도 상태 변화를 하는데 이 주변에 있는 열을 끌어다가 쓴대. 그러면 주위의 온도는 차가워질까 아니면 뜨거워질까? 차가워지지. 시원해진다, 차가워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얼음이 녹으면 음료수가 시원해지고 땀이 마르면 체온이 조절이 되는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고 알코올솜을 바르면 알코올이 증발되면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주변에 있는 열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얘가 주위에는 온도가 떨어지고 이 자체는 열 흡수 반응에서 더 운동이 활발한 상태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변화는 차갑게 해주면 잘 일어나는 변화야. 자, 차가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잖아. 차가워야 잘 일어나. 얼음이 얼려면 차가워야 잘 일어나. 설이, 성에, 상고대는 다 겨울에 일어나는 거잖아.
차가워야 잘 일어나. 냉각 반응이야. 냉각하면 잘 일어나지만 얘가 냉각이 안 되면 그냥 갖고 있는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버려. 방출해버려. 방출하기 때문에 이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되냐면 이 열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얘는 주변 온도는 올라가서 따뜻하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자, 비가 내리기 전에 기체가 액화돼서 내리는 게 소나기거든? 대기 중에 수증기가 너무 많아서 얘네끼리 뭉쳐서 큰 덩어리로 툭 떨어지는 게 소나기란 말이야. 습도가 가장 높을 때 소나기 확 쏟아지는 것처럼. 자, 그럴 때 액화하면서 열을 주변으로 방출하니까 후텁지근하다는 날씨가 후덥지근하다는 표현을 쓰게 되고 얼음이 얼면 응고열 방출로 주변이 따뜻하게 유지가 돼서 얼음집 이걸로 해서 사람들이 물을 얼려서 살아갈 수 있다. 자, 성해가 냉장고에 끼면 성해가 승화하면서 열을 방출하니까 냉동실의 냉동력이 떨어지잖아. 아이스크림 녹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차갑게 하면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주변에 따뜻한 효과가 나타난다. 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네가 가열하거나 냉각하거나 열을 흡수한다, 방출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가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에? 자, 만약에 내가 어떠한 고체를 가열하였다 라고 하면 첫 번째 구간은 무슨 상태부터 시작해? 고체겠지. 그리고 여기는? 고체, 액체. 여기는? 액체. 여기는? 액체, 기체. 여기는? 기체. 온도가 증가하는 요 구간은 왜 온도가 증가하냐면 가해준 열을 입자가 운동이 활발한 데 쓰여. 활발히 운동하는 데 쓰여.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온도라고 하지. 즉 입자가 온도가 높아지는 데 쓰이기 때문에 가열하는 동안에는 온도가 증가하는데 요 구간에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상태 변화하는데 이 열을 쓰기 때문에 딴 데 써먹는단 말이야. 상태 변화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지 않고 수평한 구간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을 상태 변화 구간, 고체가 액체가 되는 이 온도를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이 온도를 우리는 무슨 점?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기압이 일정하다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은 항상 그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에 해당된다. 즉 0도시에 녹고 100도시에 끓는 1기압의 이 물질은 100% 뭐다? 물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냉각할 때 반응은 자 반대로 가겠죠? 자, 처음에 액체를 냉각했어. 얘는 액체와 고체. 얘는 고체. 온도가 수평한 이유가 왜 그렇다 했지? 얘가 응고하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는 걸 막아준다. 즉, 여기에서는 가열한 이 열 에너지를 입자 활발해지는데 상태 변화하는데 이 열을 사용하고 여기에서는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는 걸 막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위로 가는 요 변화는요, 부피가 증가하는 변화예요? 감소하는 변화예요? 부피가 증가하는 변화, 유로야. 자, 융의 기와 승화는 부피가 증가해. 입자 사이 거리는 어떻게 돼? 멀어지고. 자, 그럼 배열은 규칙적으로 바뀌어? 불규칙적으로 바뀌어?
불규칙적으로 바뀌어. 그럼 물질의 부피는 증가해, 감소해? 증가해. 반대로 가는 건 둔해지고 규칙적으로 바뀌고 입자 사이 거리가 좁아져서 부피가 감소하는 변화다. 자, 그리고 문제 풀다가 하나 헷갈리는 게 있었을 거야. 자, 뭐냐면 얼음이 녹을 때 온도는 어떻다? 라는 지문이 있을 거고, 자, 얼음이 녹으면 주변은 주변 온도는 뭐 시원하다, 따뜻하다라는 표현이 있을 거야. 자, 얼음이 녹으면 주변의 온도가 따뜻해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그래서 음료수가 시원하잖아. 그치? 근데 얼음이 녹을 때 온도는 어때? 시원해진다, 따뜻해진다, 그치? 변함이 없어. 일정하다야. 왜 그러냐면 얼음이 녹을 때라는 건 녹는 점에 있을 때, 상태 변화 구간에 있을 때야. 얼음이 녹는다라는 얘기는 요 상태 변화 구간인 거야. 그래서 융해, 기화, 음고, 액화, 승하 시에는 물이 마르고 있는 이 물질 자체는 온도가 일정하고요. 주변에서의 온도 변화는 있다라는 거지. 그자 주의해서 알아두시고. 자, 요거 주간 테스트 볼게요. 자, 숙제 검사할 테니까 옆에 두시고